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11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꼭지로 준비했는데요. 좀 뉴스가 오늘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네팔 정부가 6월 11일부터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네팔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총 67개의 전세기가 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3일째 계속되는 시위 소식입니다. 6월 11일에도 시위가 있었고요. 카트만두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지난번 방송 때 부드러운 넉다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일부터 부드러운 넉다운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강요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총리가 승인함으로써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 좀 지난번에 그 자세한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코로나 소식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250명 늘었습니다. 250명 늘어서 4,614명이 됐고요. 그리고 완치자는 187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861명. 완치자가 빨리 늘어야지 이게 좀 잡힐 것 같은데 1,000명이 보입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요, 사망자는 변함없고요. 15명. 집중치료 인원 63명 늘었습니다. 3,675명. 그 확진자가 250명인데 집중치료 인원이 적죠. 63명. 그래서 간단한 증상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 격리가 그러니까 양성 반응만 보이고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중치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아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서 격리하고 이러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격리적인 인원은요, 어제 좀 빠졌습니다. 6월 11일 날 좀 빠졌습니다. 1,253명이 빠졌습니다. 10,000명 넘게 빠졌는데요. 그래서 17만 명에서 다시 16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격리적인 인원은 16만 2,013명이 되겠습니다. PCR 테스트요. PCR 테스트는 5,186건이 늘어서 11만 5,930건이 됐습니다. 예, PCR 테스트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네팔 전체적인 개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럭다운이 6월 14일까지 있는 상태에서 8월 11일부터, 그러니까 8월이 아니라 6월 11일 11일부터 지금 부드러운 넉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4일까지 넉다운인 것은 이거는 이제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상태가 6월 11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나 국제선 폐쇄는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대한항공은 8월 달까지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대한항공 전세기 6월 16일하고 20일은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아직 6월 16일 전세기가 정부로부터 승인이 아직 확실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항공권 구매 사이트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네팔 정부에서 빨리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지 아마도 구매 사이트도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에 전해드리겠지만은 네팔 청소년들이 PCR 테스트 100% 실시,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적극적 대응 촉구, RDT 테스트 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인데요.
그리고 포카라 같은 경우도 총리 사임 얘기까지 나오면서 거리 시위가 있었고요. 하여튼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좀 이따 세 번째 소식으로 따로 빼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 어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7개 전세기를 띄운다고 67편을 띄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외 지금 체제 중인, 그러니까 네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네팔인들의 구출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문화관광항공부는 목요일부터 전세 비행을 시작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미 11일 날 한 편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번 전세기는 네팔 에어라인이 24개 편으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히말라얀 항공이 19편, 그리고 기타 외국 항공사가 24개 편, 그래서 총 67개 항공편이 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구출될 나라들은요, 한국도 포함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EPS가 끝나서 비자가 만료된 네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두바이가 가장 많아요. 두바이가 UAE라 그러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제일 인원이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카타르, 이스라엘, 그리고 키프로스, 미국, 나이지리아, 우간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되겠습니다.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에 따르면요, 일단은 임시적으로 나갔거나 아니면은 비자가 만료된 사람,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임산부들 이들을 최우선시하면서 지금 데려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항공 요금도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우한에서 유학생들을 데려올 때 정부에서 항공료를 거기 체제하던 사람들한테 부과를 안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국가 자금으로 데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항공 요금을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그 내에서만, 그 이상 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요금 안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외국 항공사는 네팔 대사관과 얘기를 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네팔인들은 PCR 테스트 또는 RDT 테스트를 전부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요. 네팔에 온 후에는 네팔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역 규준이 있죠. 그 검역 규준에 따라서 격리시설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네팔인 중에서 여기서 이주 노동을 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국 항공편료를 내거나 그쪽 정부에서 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항공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24,148명 이렇게 예정이라고 문화관광항공부에서는 밝혔고요. 11일 날 이미 쿠웨이트에서 299명이 송환이 완료됐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에요. 일단 여자를 먼저 송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마 카트만두가 바빠질 것 같아요. 계속 외국에서 이렇게 2만 한 4천 명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이들 공항에서 검색하고, 그리고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난번 방송 드렸었죠.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프로빈스 1, 2 지역 나누고, 그 다음에 3, 4, 5 나누고, 6, 7 나누고 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호텔도 지정이 됐으니까 호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있는 격리 시설에 나눠서 분산 수용 예정입니다. 예, 카트만두가 좀 더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그래서 어디서 만약에 이게 또 인디아 국경처럼 검역이 뚫리고 그러면은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 뭐 발로아타에서 총리 간접에서 시위했던 거, 그리고 10일 날 뉴로드 상인들이 시위했던 거, 이제 오늘입니다. 6월 11일 소식은 좀 더 확대가 된 듯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부분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게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리로 나왔다, 뭐 이런 소식들 계속 그렇게 그 헤드라인이 잡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시위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기존의 시위 같은 경우는 사회 단체라든지 정당이 주체가 돼서 시위를 했는데, 요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요번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발적인 청소년들이 조직화돼서 나온 시위예요. 그래가지고 더 막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그 전에는 사회 단체라든지 정당 같은 경우는 집회 신고서를 내고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 SNS나 이런 데에서 서로 문자 주고받으면서 그냥 어디에 모이자 해갖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부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CR 테스트 100% 해라. 그리고 믿을 수 없다. RDT 테스트. 그리고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 자금 투명하게 집행해라. 지난번 100억 루피를 집행을 했다고 총리가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 말하자면 그 내역은 공개를 지금 못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청소년들의 요구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 6월 11일 날 시위에서도 역시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그리고 곤봉과 또 추가됐어요. 체류가스, 체류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니까 내무부에서는 77개 전 그 디스트릭트에 공공장소의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도록 지금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그 시위 개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카트만두, 포카라, 비란너걸, 치투안, 자낙푸르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PCR 검사의 증가, 그리고 검역소에서의 그 철저한 검역 시행, 그리고 RDT 테스트 폐지, 그리고 코로나 대응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이것을 말했고요. 목요일 날 있은 이번 시위는 넉살의 그 발로아타 가는 길에 바트바트니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에서 오전 11시 45분쯤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프랜카드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점점 불어나자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점점 바트바트니로부터 넉살 그 폴리스 헤드쿼터, 경찰 본부가 있는 넉살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체류탄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시위대가 물대포와 곤봉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은 주로 20대에서 35세로 추정되는 청소년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KP 올리 정부는 실패했다며 각종 슬로건과 아주 창의적인 프랜카드를 자발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3일째 항의 시위를 시작한 후 발루아타를 포함한 카트만두 시내 전역이 경찰 배치가 심해졌습니다. 카트만두 경찰국장 비스워스 포커럴 씨는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정부가 시행한 전염병 통제법 그리고 록다운 정책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시위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락하고 조직함으로써 갑자기 계획돼서 시위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포카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카스키 지구 관리사무소 앞에서 1시간 동안 침묵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슬로건과 함께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였고요. 역시 포카라도 여러 지역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PCR 테스트 100% 실시, RDT 테스트 완전한 중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치투안, 바라푸르와 나량가드 지역은 청소년 그리고 사업가, 학생들이 자발적인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드러운 록다운도 우리는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자나푸르도 또 그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자나푸르는 자낙 초크, 아니 15초크에서 각종 슬로건이 담긴 플랜카드를 갖고 시위를 벌였고요. 상인들도 시위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빈민, 노동자, 상인들에게 구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프로빈스 완의 수도인 비란나가르에서는 청소년들이 데부코타 초크에서 역시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풍자적인 플랜카드와 그리고 재미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리려고 하는 거 있죠. 알림판. 자꾸 기억이 안 납니다. 플랜카드 같은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그려오고 자발적으로 인쇄를 해와서 시장 그리고 교차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마지막에는 지역 최고 장관 관저와 그리고 장관 협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는 카트만두만 시위를 벌리다가 지금 뭐 포카라, 치투안, 자나푸르, 비라나갈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마 더 좀 확대될 것 같고요. 그 시위에서 그 많은 그 청소년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가는 걸 보니까 여기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법 법에 따르면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100루피에서 600루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사실 그 청소년들 시위하는 거 그 비디오나 뭐 유튜브 영상 보면은 되게 말하자면 뭐 평화적으로 했거든요. 뭐 물리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피켓팅하고 아까 제가 피켓을 잘 기억이 안 났고요. 피켓팅과 뭐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자신의 요구를 외치는 것밖에 다른 거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경찰들이 물대포와 곤봉을 동원한 건데 체류탄까지요. 좀 선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잖아요. 한번 또 징역 갔다 오고 나면은 그 평생 내내 쫓아다닐 텐데 그렇게 하고요. 또한 그 경찰은 이번 뭐 시위와 더불어 논평을 따로 냈습니다. 지금 록다운 기간에 전국적인 그 통제 인원, 통제된 차량에 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록다운 기간 동안 전국에서 25만 명의 그 사람을 체크했다. 말하자면은
통행 금지가 되어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을 225만 명을 통제시켰고, 그리고 15만 대의 차량을 통제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투만두 계곡을 포함한 7개 프로빈스에 있는 경찰은 허가서 없이 돌아다닌 17만 5,099명의 사람들을 체포했고, 그들은 그날 저녁 바로 훈방 조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2만 7,721대의 차량이 통제되고, 그 차량과 별도로 9,634대 차량은 압수를 받았습니다. 경찰 본부에 따르면 프로빈스 1에서는 1,512명의 사람이 통행 위반으로 잡혔고, 그리고 1,340대의 차량이 역시 통행 위반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프로빈스 2에서는 790명의 사람과 11,418대의 차량이 통제되었고, 프로빈스 3에서는 6,246명과 14,439대의 차량이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빈스 4 간다키 주에서는 총 35,312명의 사람과 11,911대의 차량이 통행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5 프로빈스에서는 1,259명, 8,678대의 차량이 통행 위반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6번째 프로빈스인 까날리에서는 3,878명, 그리고 차량은 2,399대가 통행 위반에 걸렸습니다. 극서부 지역인 제7 프로빈스에서도 역시 3,598명, 그리고 3,802대의 차량을 통행 위반으로 체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차량들이 이 록다운 기간에 통행 위반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항의한 청소년 집회자들은 토요일 날에도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마이트거르 만달라에서, 여기는 집회가 많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소식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난번 9일날인가요? 9일날인가 제가 방송을 했었죠. 부드러운 록다운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6월 11일부터 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서 6월 14일까지 잡혀있던 록다운이 폐기가 되고요. 6월 11일부터 새로운 록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새로운 록다운은 일단은 6월 11일 목요일부터 3주간 1단계 완화 조치를 하고요. 3주가 끝난 후 4주차부터는 15일 동안 2단계 조치, 완화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완화 조치 이후에는 15일 동안 3단계 완화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3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15일 식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3달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단계입니다. 11일부터 실행이 된 코로나 확산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카트만두 밸리를 포함한 디스트릭트 중심으로 일단은 자영업자 상점 운행 재개 허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 그리고 오토바이는 단거리에 한해서 운행을 허용합니다. 단 차량 같은 경우는요 짝수 홀수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팔 달력에 맞춰서 짝홀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행, 그리고 개인 병원, 그리고 농업 부분, 건설업 부분, 제조업 부분도 생산 활동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근무는 전에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도 절반밖에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거리두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공간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이 하게 되면은 거리를 못 두기 때문에 반만. 그래서 이거 유연한 근무를 갖다가 시행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개인 차량은 운전자 포함해서 3명밖에 타지 못하고요. 오토바이는 뒤에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한 명만 앞에만 탈 수 있고요. 홀수 짝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대중교통은 운행을 안 합니다. 쇼핑몰도 문을 열지 못하고요. 영화관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학교도 열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25인 이상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운영은 계속 금지하고요. 정부 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기관들은 웬만하면은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 정상적인 지금 오픈은 아니에요. 공공기관도 지금 아직도 재택이기 때문에 비자 업무라든가 이런 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6월 11일부터 부드러운 럭다운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6월 15일 월요일부터 배달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6월 15일부터 배달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하여튼 6월 11일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6월 11일 목요일 네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